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생긴 것도 좀 재밌게 생겼지만 살짝 복잡한 이야기가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씩 한번 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1급에 배정되어 있는 깨어날 소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글자의 속자인데요. 자, 원래 이 글자가 본자는 아닙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 글자는 고칠 경 혹은 다시 갱자이고요. 여기에 날생자가 붙어 있으니 이것은 다시 살아난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깨어난다, 부활한다의 뜻의 깨어날 소자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깨어날 소자는 이것 말고도 두 글자가 더 있고 그 중에는 우리에게 더 친숙한 글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은 강의자전의 설명 잠깐 보시죠. 강의자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글자의 속자다. 이 깨어날 소자가 이렇게 생긴 글자의 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의 속자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완벽한 속자인데 이 글자의 속자이기도 하고 이 글자의 속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글자의 속자가 또 하나 있는데 그 글자가 바로 뒤에 다시 설명드릴 이 글자입니다. 이 네 글자는 특히 통하는데 그 중에 특히 이 글자, 그 다음에 이 글자 세 개가 통한다. 이 글자는 거의 쓰이지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실까요? 동자나 이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실까요? 자, 사실 이 글자가 가장 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 어자에, 고기 어자에 벼화자가 있는 이 글자 있죠? 이게 깨어날 소자, 원래 글자인데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금 쓰이지 않으면서 배정 한자에도 속하지 못하는 배정 급수 외 한자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글자가 아까 이 글자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 글자도 이 글자의 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글자는 사실 생질 생자인데 아마 이것은 이 글자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체자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중국어의 자전에, 중국 자전에 보시면 이 생질 생자, 조카를 말하죠. 생질 생자라는 글자도 이 글자랑 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속자에 보시면 풀초에 벼화가 들어가 있는 나무, 고기 어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속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글자는 이 되살아날 소자, 준 3급에 포함되어 있는 되살아날 소자입니다. 이 글자가 훨씬 많이 쓰이고 이 글자가 복잡하거나 그랬는지 뜻을 강조해서 이 글자가 속자로 쓰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옆에는 이체자는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본자인데 그렇죠? 여기에 나무 목자가 들어간 글자도 있습니다. 이 글자도 이 글자와 통하기 때문에 이 깨어날 소자의 이체자는 상당히 많다. 뭐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체자를 얘기하다가 거의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져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글자 깨어날 소자가 먼저, 그 다음에 되살아날 소자가 여기에 대한 동자 비슷하게 되어 있고 속자라고 하는 자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깨어날 소자, 지금 오늘 제가 금일 한자로 선정한 이 깨어날 소자가 마지막 최종 단계의 속자다라고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깨어날 소자에 설문에 잘 보시면 이걸 보시면 별을
한 움큼 움켜쥐고 있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별을 움켜쥐는 모양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기 어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전의 설명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물고기가 그죠? 원래는 죽으면 이게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인데 신기하게도 나무나 혹은 이 벼와 같은 풀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뭐 예전에 강바닥에 얼어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긁어서 모았더니 딱딱해져 있는 물고기가 뭐 동면 상태였는지 몰라도 다시 살아나더라.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가 살아나더라. 뭐 이러서 와 이거는 풀이나 벼와 같다. 나무나 뭐 풀과 같다라고 해서 나무 목자, 벼 화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 풀초자까지 들어간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뭐 이야기상으로는 재미있지만 이걸 어디까지 고증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재미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가져와 보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되살아나는 소자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글자에 왜 풀초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벼나 풀처럼 말도 안 되게 물고기가 부활을 했다. 죽었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아나더라. 뭐 이런 뜻으로 되살아나는 소자가 되어 있고 여기에 더욱 직접적인 의미를 더한 다시 갱자에다가 그렇죠? 날생자가 들어간 깨어날 소자가 나중에 사용자들에 의해서 속자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깨어날 소자는 어차피 속자이니 이 글자가 들어간 단어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뜻인 본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차피 이 글자도 이 글자의 속자이긴 한데 되살아날 소자를 중심으로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깨어날 소자. 일단은 이 글자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쓰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생하다 할 때는 이 소자를 쓰기도 하고 다른 소자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국 본토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본토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수라고 해서 이 글자는 옆에 번체자를 간략하게 만든 것이지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는 하긴 좀 어렵습니다. 자, 번체자 보실까요? 홍콩, 타이완, 마카오 지역의 번체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자죠. 그래서 발음은 타이완 기준으로 수라고 합니다. 물론 홍콩, 마카오는 광동어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발음을 하겠죠. 수. 되살아날 소자가 여기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역시 이 소자는 쓰지 않고 되살아날 소자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소 그리고 요미가에루라는 훈독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풀초자를 4획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타이완도 마찬가지, 홍콩, 타이완, 마카오도 마찬가지여서 보통 이렇게도 많이 쓰지만 3획으로 쓰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쓰는 것이 기본이다. 풀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어에 보시면 이렇게 3획으로 되어 있고 또 중국 간체자 보시면 역시 풀초가 3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 깨어날 소자나 되살아날 소자는 같은 글자라고 보면 되는데 급수가 좀 다르고 훈이 조금 다릅니다. 뭐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생 이것도 소생이고요. 그리고 소식 이거는 성씨네요. 유명한 소씨 삼부자 삼소라고 부르는 소순, 소식, 소철 뭐 이 삼부자의 송나라의 대문호를 가리키기도 하죠. 소련 우리 소련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소비에트 연방의 준말입니다. 소철 이거는 그 소씨 삼부자의 소철이 아니고 이거는 쇠철자가 들어갑니다. 소철이 무엇인가? 식물의 이름인데요. 이것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소입니다. 야소는 예수, 영어로는 Jesus를 말하는 야소를 말하는데 이것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소, 이것은 무엇인가? 이 소자에는 사실은 차족이
차즈기라는 풀 이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단어별로 크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깨어날 소자, 되살아날 소자가 들어간 단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소생입니다.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 이 소자를 써도 됩니다. 되살아날 소자를 써도 되고 비슷한 말로는 갱생, 재생, 환생 등이 있네요. 자, 다시 살아나는 거 자체가 갱생이 따로 있어요. 이 갱생을 합친 것이 소생, 깨어날 소자죠.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 소생이 하나 더 있죠. 이 소생입니다. 되살아날 소자와 깨어날 소자는 같은 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생 역시 똑같습니다.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 그래서 이 소생 다 소자는 두 개 중에 어떤 걸 떠도 상관없습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이 글자가 조금 더 본자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물이에요. 중국 북송의 문인인 소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의 호를 따서 소동파라고 많이 얘기하죠.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구법파의 대표자이며 서화에도 능하였다. 작품에는 적벽부, 저서에는 동파전집 있다. 이 동파라는 사람은 상당히 재밌는 게 음식 이름에도 등장하죠. 동파육. 그래서 이것도 소동파와 관련이 있다는 민간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 소씨 삼부자를 보통 삼소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인 소순 볼까요? 소순 왼쪽에 쓰겠습니다. 밝다, 명확하다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은 소식이 있었고 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소식도 장원급제를 했고 그 아우인 소식의 아우인 소철 역시 과거 급제를 해서 이 소씨 삼부작 소순, 소식, 소철이 모두 다 유명하죠. 재미있는 거는 아들 이름 두 사람의 이름에 모두 다 수레를 뜻하는 이 수레 차자, 수레 거자를 넣었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되살아나다의 뜻은 아니겠지만 여기는 성씨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소련이 있습니다. 유럽 동부 아시아와 북부에 있었던 연방공화국. 그렇죠? 예전에 이런 연방공화국이 나라가 있었죠. 그렇죠? 1917년에 혁명이 성공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인데 맨 처음에 생기고 그다음에 중국, 북한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가 생겼죠. 그 말고도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15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였으나 91년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연방이 해체되었다. 최근에는 이 우크라이나 공화국과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죠. 소비에트, 수비에트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을 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수리엔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비에트니까 수, 그다음에 리엔은 연방, 저 연방공화국이니까 소련이 됐고 우리나라도 소련 혹은 소련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했고 일본에서도 소렌 이렇게 해서 소비에토, 렘포, 그렇죠? 교와국 해가지고 소련을 얘기했죠. 그래서 중국의 수리엔, 우리나라의 소련, 그다음에 일본의 소렌까지 소련이라고는 얘들 많이 썼습니다. 이때는 소비에트의 어떤 그 음역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근데 또 되살아날 소자를 썼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부흥,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굳이 발음과 비슷한 여러 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자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철이라는 식물의 이름입니다. 소철과의 열대산 상록 관목이다. 종자는 식용하거나 약용한다. 관상용으로 재배하며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이 소철이라는 거는 보통 소철나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뒤에 이제 사진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거는 소철, 수티에 혹은 티에수, 예, 철수. 그래서 네, 쇠로 된 나무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왜 철자가 들어갔고 소자가 들어갔는지 네, 일본에도 소테츠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저는 궁금했는데 마침 여기에 정말 맞는 표현인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또 추가 설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철, 이렇게 생긴 네, 나무입니다. 식물인데 네, 소철이라는 이름이 중국의 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설에는 네, 그 목질, 이 나무의 질이 밀도가 커서 물에 담그면 이게 너무 무거워서 쇠처럼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철이라는 나무, 그렇죠? 철사 같다, 철 같다라는 나무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고 또 다른 일설 이게 좀 재밌는데 네, 이 소철나무의 생장에는 네, Fe 철이죠. 예, 철의 어떤 원소가 필요해서 그래서 만약에 얘가 네, 거의 축 늘어져서 죽은 상태라도 만약에 이 철로 된 못을 쇠못을 여기다가 박으면 네, 주입하면 철로 된 원소가 이 나무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쇠를 이렇게 못을 해서 여기에 박으면 신기하게도 네, 이 쇠 성분을 감지하자 반응해서 이게 기사회생 거의 네, 죽음에서 일어나서 네, 다시 생으로 돌아온다. 네, 라는 그 어떤 그 속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뭐 삐죽삐죽해서 철사 같기도 하고 무거워서 쇠철이란 말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소철까지 이렇게 글자를 연결하려면 네, 철 성분에 의해서 다시 부활해서 되살아난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뭐라고 하죠? 속어로는 중국에서는 네, 나무 숫자 철수라고 얘기합니다. 써볼까요? 지금 여기는 간체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쇠철자에 나무 숫자 있죠? 나무 숫자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티에슈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 소철에 이 소가 되살아난다. 철은 무겁거나 철 성분이 필요하다 정도로 소철나무를 생각할 때도 이 그 한자를 알면 조금 더 재미있는 일설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자라는 건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소철나무입니다. 네. 그렇죠. 그 나무의 목질의 밀도가 상당히 밀도가 큰 편인가 봐요. 물에 넣어도 가라앉는다고 하네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재밌는 글자가 있습니다. 아까 소비에트 연방처럼 그렇죠? 야소 해서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원래 본자인 풀초, 초두를 빼서 이런 소자를 쓰기도 합니다만 뭐 말 그대로 예수라고 하면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야소라고 얘기하고 기독교 예수의 음역어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굳이 여러 가지의 한자 중에 왜 이 소자를 썼을까입니다. 소나 수를 나타내는 글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왜 되살아날 소자를 썼느냐?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한자 중에서 예수의 부활, 그렇죠? resurre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굳이 여기에 넣어서 의미하기 위해서 이 소생과 관련한 그렇죠? 되살아날 소자를 썼다. 발음도 수이고 그렇죠? 소나 수이고 그 다음에 뜻도 되살아나다 예수의 부활 있죠. 를 의미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일부러 음역어에 썼다라는 설명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글자 중에 굳이 이 글자를 썼다는 것은 어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글자다. 재미있는 글자였습니다. 어쨌든 그냥 공식적으로는 예수라는 음역어입니다. 단순히 음을 그냥 따온 것이죠. 우리도 야소라고 하다가 그냥 예수라는 어떻게 보면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가져온 것이죠. 중국의 발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이니까요. 자, 마지막 글자입니다. 자소인데 한의학에서 소엽을 한 방에서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소엽, 입 옆자를 써서 쓰기도 하고 우리한테는 보통 차조기, 차즈기, 적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서도 즈수라고 얘기하고 그냥 이 소자 하나 자체가 차조기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얘도 혹시 뭔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가 한방에서 그런 건 찾지 못했고 어쨌든 얘를 일본에서는 시소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치소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요리에서 자주 쓰이는 거예요. 이게 마치 깻잎, 우리 들깻잎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이 훨씬 더 보라색 혹은 자색 혹은 적색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도 깻잎과는 또 다른 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못 먹는, 먹지 못하는 그런 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자소라는 것도 이 소의 차조기의 뜻이 따로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어로 시소라고 하면 일본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소라는 단어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소. 깻잎처럼 들깻잎처럼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색깔이 다르고 향도 다릅니다. 이렇게 생긴 그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일본 음식에 자주 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깨어날 소 혹은 되살아날 소자가 들어간 것, 소생, 소식, 인물이죠. 소련, 그 다음에 소철, 야소, 자소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글자, 이 깨어날 소자 상당히 재미있는 글씨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금일 한자 82번째, 82번째 글자는 이 되살아날 소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